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길로 세워가지고 컴퓨터 구조 원리 혹은 프로그래밍 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조립을 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컴퓨터가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CPU라는 녀석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친숙하게 잘 아시겠죠? 뭐 인텔 CPU건 뭐 굉장히 유명한 CPU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CPU라는 애가 결국에는 사람으로 치면은 뭐 두뇌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계산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칙 연산, 덧셈, 뺄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뭐 게임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막 공격을 하고 이동을 하고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피격하면은 체력을 깎고 막 이런 온갖 덧셈 뺄셈과 관련된 그런 사칙 연산들과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연산들을 할 텐데, 그런 모든 연산들을 담당하는 게 요 CPU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부품이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뭐 컴퓨터 부품을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막 쿨러까지 달아가지고 얘를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 우리가 막 유도를 해주죠. 자, 그런데 CPU 하나만 동작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CPU가 굉장히 똑똑하고 막 엄청나게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굉장히 아쉽게도 약간 붕어처럼 굉장히 기억력이 짧아요. 금붕어처럼. 그러면은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를 다른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역시나 컴퓨터 조립을 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옆에 우리가 램 카드를 꽂아주죠. 소위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요즘 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32GB 혹은 64GB 막 이런 단위로 가죠. 삼성이 제일 인기가 많고요. 그 램 카드를 딱 꽂아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왼쪽에 있는 애는 뭔가 계산기 같은 느낌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뭐 데이터 저장소다라고 일단은 크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둘만 잘 유기적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그게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쁘게 잘 가공해가지고 게임을 진행시키는 게 결국에는 뭐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쉬운 게 이 핵심 메모리인 램이라는 애가 만능은 아닌 게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엔 치명적인 문제가 일단은 우리가 전원을 딱 내려버리면 전기가 꺼지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다 소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데이터를 다른 곳에다가 또 추가로 저장을 하는데, 자, 여기다가 아래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SSD 혹은 뭐 하드디스크 같은 반영구적인 장치가, 기억 장치가 따로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요 핵심 메모리를 약간 보조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램은 아까 32GB 혹은 64GB가 뭐 일반적인데, 요 SSD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거의 1TB, 2TB 같이 엄청 크다는 걸 뭐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고용량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CPU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느리긴 해요. 그래서 CPU는 결국엔 이 램이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 받고 얘를 약간 임시 기억 장치로 막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SD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어떤 게임을 설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롤이라는 게임을 설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롤이라는 게임이 실질적으로 용량이 뭐 요즘 굉장히 클 거예요. 막 왜냐면은 뭐 챔피언도 막 100 몇 개가 있고 챔피언마다 스킨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방대할 겁니다. 근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램이라는 애는 결국에는 뭐 크기도 32GB 정도가 될 뿐 아니라, 게다가 얘는 전기가 나가면은 바로 날아가는 그런 휘발성 메모리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뭔가 반영구적으로 얘가 기계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유지되는 요 SSD에다가 일단은 게임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롤을 설치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 하드 용량을 먹죠. SSD 용량을 먹어가지고 여기에 결국에는 롤과 관련된 그런 모든 아트 리소스라거나 아니면 뭐 사운드 파일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소스 코드라거나 뭐 온갖 것들이 다 정보가 섞여가지고 일단은 저장된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탕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롤을 실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롤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을 뿅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로딩 화면이 이렇게 뭔가 기다려지면서 롤이라는 게임이 실행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이걸 메모리에다가 우리가 올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에, 그러니까 지금 실행되고 있는 요 메모리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롤이라는 게임이 요 라이엇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꺼서 종료하면은 더 이상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뿅 프로그램이 정리가 되면서 얘가 사용하던 메모리도 해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게 뭐냐면은 제가 롤을 더블 클릭하자마자 일어난 일은 여기서 저장된 뭐 부분들 중에서 일부를 여기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복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뭐 어찌됐건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여기서 필수적인 내용들만 일단은 여기 램에다가 올려가지고 일단은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소스 코드와 뭔가 실행돼야 되는 코드뿐만 아니라 뭐 로비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나중에 추후 게임을 시작할 때 더 필요한 정보를 더 긁어오긴 하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크게 보면은 여기까지 일단은 CPU랑 램, SSD가 이렇게 뭐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여기 롤이라는 그 설치 파일에서 뭔가 들어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컴퓨터는 전기 신호 유무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과장을 해서 좀 보태자면 대략적으로 막 이런 느낌입니다. 01010101010100. 우리가 매트릭스나 뭐 그런 영화를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표현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 신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막 온갖 데이터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중에서 뭐 당연히 뭐 어떤 부분은 얘가 실행돼야 되는 그 실제로 명령어들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베이가라는 챔피언의 그 캐릭터 아트 캐릭터 정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는 사운드 파일 정보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분류가 나눠져가지고 일단은 저장이 된 상태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롤이라는 게임을 실행해가지고 메모리에 올렸을 때도 얘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영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걸 좀 크게 살펴보자면은, 자, 얘가 이제 사용되는 메모리가 크게 네 가지로 일단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코드 영역 혹은 뭐 텍스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CPU라는 애가 계산기라고 했었죠. 계산기처럼 뭐 이런저런 뭐 연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뭐 램에다가 어떤 주소에 가가지고 뭘 집어넣던가 꺼내와라 뭐라거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연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터도 우리가 뭔가 일을 시켜야지만 일을 하는 굉장히 단순한 기계에 불과합니다. 얘가 알아서 일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어들이 이제 여기다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이제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힙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은 스택 영역이라고 일단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데이터 힙 스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C++를 공부하면서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일단은 당장 요 코드 영역에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 계산기가 해야 되는 일, 뭐 1 더하기 1을 해라던가 뭐 뭔가를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 여기 있던 일부 내용들이 사실상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011, 011, 막 이런 이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이 CPU 조제가 전달을 할 수 있으면은 이 CPU가 이 명령을 디코드 해가지고, 즉 분석을 해가지고, 아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깨알같이 알아듣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프로그램은 이 010100 같은 거를 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어떻게 알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의 패턴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면은 내가 뭐 덧셈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코드를 실행하게끔 넘어가야 된다거나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명령 규칙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요 숫자들이 이제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서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의심을 하실까봐 살짝 보여드리자면 인텔 인스트럭션을 검색해 보시면 진짜로 이렇게 어떤 명령어를 내가 몇 번으로 지금 정해질지 이렇게 표가 있고 막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막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워가지고 뭔가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코딩이 정말 어렵겠죠. 이걸 어떻게 외우나요, 당초?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CPU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련의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를 우리 휴먼이 이거를 직접 한 땀 한 땀 0101을 작업하면은 뭐 백날이 걸려도 아주 작은 프로그램 하나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는 일단은 만들지 않고 결국에는 선택한 대안은 뭐냐면은 다른 프로그램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일단 정해진 규칙대로 영어로 뭔가를 막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뭐시기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로 막 뭔가를 타이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복잡한 규칙을 외우지 않고 그냥 이 영문 규칙만 잘 외워주면은 이게 이제 알아서 번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루는 바를 결국에는 달성할 수 있겠죠. 이게 결국에는 프로그래밍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CPU라는 데는 변함이 없고 이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요 인스트럭션 셋, 즉 옵코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작성할 수는 없으니까 정해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를 이제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해진 문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코드를 막 작성해 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변환기를 통해 가지고 바꿔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뭐 번역하는 요 단계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이게 번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네. 그리고 이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약간 번역과 같은 느낌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가지고 막 이런 비슷한 코드를 만들어 놨었죠. Cout 헬로 월드 모시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뭔가 스타트 버튼을 눌러놨더니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은 무엇이냐? 번역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파일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실행 파일처럼 뭔가 다양한 이 코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우리가 알아야 될 범위는 벗어나고 어찌됐건 결국 핵심은 우리가 만든 이 코드 자체가 번역이 된다는 걸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켰던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이 그냥 간단한 문서 편집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컴파일을 하는 기능까지 일단은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이 영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영문 코드를 쓸 것이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규칙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죠. C, C++, C#,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뭐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렇게 언어가 여러 가지 있는 이유는 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지가 사실 굉장히 케바케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운전도 스틱 운전이 있고 자동 운전이 있죠. 그러니까 수동 운전이 있고 자동 운전이 있는데 그 둘 차이는 뭘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뭐 한국에서는 자동 면허를 따가지고 자동 운전을 하죠. 그러면은 자동 운전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편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에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사실 파이썬이랑 똑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문법이 간단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관리하지 않아도 언어 차원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일단은 내포해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C++은 반대로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해요. 운전에 비유하면은 수동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편한 자동 운전을 냅두고 수동 운전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명확하죠. 뭐 일단 뭐 물론 운전이 재밌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효율이 더 좋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카레이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성능을 뽑아내야 되는데 자동 운전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전력 소모나 여러 가지 그런 돌발 대응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동 운전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결국 수동 운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동 운전처럼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맞고 좀 위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프로그램이 뭐 크래시 나서 뻗고 막 굉장히 힘든 언어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를 이제 아직까지도 필드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언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그냥 뭐 웹 쪽이라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C++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성능이 중요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게임이라거나 운영체제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인공지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 부분이라거나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C++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뭐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결국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그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잠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와가지고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했어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작성한 건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여기까지 템플릿으로 이렇게 기본 상태로 만들어 놨었죠.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그래도 C++ 문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정확히 말하면은 우클릭을 해가지고 빌드를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은 빌드를 눌러보면은 그리고 별다른 문법적인 에러가 없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성공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이미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신 뭐 바뀐 게 없다라고 하지만 다시 빌드를 해가지고 강제로 처음부터 번역을 하게 만들면은 성공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내가 번역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결과물 아까 뭐 우리가 봤던 그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걔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매번마다 실행 파일을 열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F5를 누르거나 컨트롤 F5를 눌러가지고 막바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콘솔 창이 뜨고 헬로 월드가 뜨고 지금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문법적인 에러를 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마지막에 이 땡땡이가 붙는데 얘를 만약에 빼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빌드를 하면은 뭐라고 하나요? 이제는 통과가 되지 않고 뭔가 오류가 났다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C++ 언어로 우리가 편하게 작업을 한다고 해도 진짜로 막무가내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C++에서 지정한 문법대로 코드를 만들어 줘야지만 그게 비로소 성공적으로 번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땡땡이는 다시 복원을 시켜서 다시 빌드를 하면 에러가 감쪽같이 없어지겠죠. 자,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쩌는 작업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그런 일들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막 우리가 이리저리 명시를 해주면 그게 이제 알아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가지고 컴퓨터가 우리 대신 실행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물론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노가다를 하기 싫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간단한 뭐 노가다 대신하는 그런 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하게 멋지게 돌아가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여기서 우리가 넣어주는 코드에 따라 가지고 바뀌게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요 언어만 배워주면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로그래밍 개론은 대략적으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빨리 이제 넘어가가지고 C++ 언어를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재밌게 일을 시킬지 하나씩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